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유 중에 하나는 아까 하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이었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공천원금. 그 공천원금 특검을 도입하라는 건데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정주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이건 수사기관에 지금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요 수사 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전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이 다음 총선은 힘든 상황이 왔죠. 예, 뭐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본인 보좌관 남모 씨, 본인 김경 이렇게 셋이 진술이 안 맞아요. 나는 1억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계속 진술이 뒤집히잖아요. 특히 김경 씨는 처음에는 뭐 1억 나 준 적도 없다고 했다가 줬다 돌려받았다. 근데 보좌관은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3자 대면해서 결국은 각자 수사를 하고 원래 이제 수사 기법이면 A, B, C 각자 파해한 다음에 한 곳에 모을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춰보면 금방 나오죠.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 공천원금에서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안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억의 행방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결국 누구 호주머니를 갔나는 건 아직 그렇죠.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알고 있죠. 네, 그 행방을 어느 정도 지도를 그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오게 되면 문답을 좀 하게 되는데 뭐 국민들한테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좀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원칙이 있는 사람이 그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요? 의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고 저는 다 떠나서 강선우 의원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이렇게 방문 수사를 할지 아니면은 구속 수사를 할지 네. 이것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 해명이라든가 증거인멸이 명징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사람들이 경악을 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정말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뭐 늘 보면 뭐 반대판 방글방글 웃기도 잘 웃고 뭐 영어도 잘하고 주변에 많은 의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이분이 뭐 뒤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멘붕, 경악 이렇게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말도 안 네.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저보다 준비된 워딩인데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놀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황당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이제 여러 번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지금 이미 최초 뇌물을 준 사람 김경에 대해 세 차례 조사가 있었고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보이는 그 보좌관이다 전직 사무국장이 네. 그 남모 씨에 대한 조사도 3번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조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거고 진술을 언론에 나오는 진술이야 사실은 세세하게 이제 다른 부분을 왜냐면 기억이 다른 부분들은 맞춰가는 과정인 건데 양자를 3번씩 불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을 부르기까지 많은 분들은 이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출발한 시점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3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김병기 강선우 녹취가 네. 석 달 전에 나온 게 아니고 3주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런 한 점을 석 달 됐는 줄 알았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하도 사건 사고가 김병기 이슈가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 가서 그렇게 느끼는 네.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자 지금 강선우를 불렀다라는 것은 아마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통상적으로 요즘은 심야조사에 부동의안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관계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차례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에 주고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문법에 따르면 오늘 불러서 마치고 영장을 신청하는 게 네. 통상적인 통례에 따른 문법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사무국장인지 보좌관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강선우 의원 차에 실었다는 거고
거고 그 알 수 없는 물건 가운데 현금이 1억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강선우 의원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무슨 물건이 들었고 그 안에 실제로 현찰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네. 뭐 빼박의 증거가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증거는 저는 충분히 확보했을 거라고 보고 의외로 굉장히 쉬운 수사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녹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강선우 네. 의원에 이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음.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고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저기 본회의장에서 주식했던 이춘석 이춘석 의원도 바로 자신이 자진 탈당하고 뭐 제명 처리해버렸지만 이렇게 가는데 강선우, 김병기 두 사람은 너무 뒤가 참 끌다가 그렇다. 했다. 네. 네. 너무 민주당답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뇌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 시의원이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경향신문 보도가 굉장히 단독 흥미로웠어요. 보도. 뭐냐면은 네. 김경 시의원이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직원이라는 것은 국회는 의원들한테 보좌진이 있는 거고 시의원 같은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원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의원 2명당 1명꼴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김경 시의원의 정책 지원관이 자주 바뀌었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네. 석 달에 한 번씩 바뀌었다.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의원들에게는 사실 정무직으로 뭐 8명에서 9명 붙여주는 건데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그냥 직원을 교체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본인 친척을 채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의원은 말 그대로 의원을 보좌해야 되니까 선거가 있는 음. 그런 어떤 총선에 큰 조직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하는 건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강선우랑 공유하나? 의원도 갑질하고 시의원도 갑질하는 걸. 유유상종이 네. 유유상종 보니까. 예, 네. 갑질 커플로 이렇게. 네. 예를 들면 거기 강서구의 의원도 갑질. 네. 거기 출신인 소속 시의회 시의원도 의원도 갑질 의혹. 네. 네. 그럼 이제 구의원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갑질로. 그러니까 요런 태도가 김경 시의원들 이제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지금 저희 수의 계약하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네. 가족회사에다가 어떤 것들을 줬다 이런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이제 스타트고 이분이 사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예를 들면 베풀거나 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줬으면 이럴 때 뒤에서 죽창으로 찌르진 않아요.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근데 네. 이럴 때 기자들 전화해보잖아요. 너 잘 걸렸다 하면서 바로 말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단 말해주기 싫으면 전화를 끊어요. 기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 맞아요. 받았잖아요. 받으면 말해주겠다는 거야. 네. 이 전화 왜 안 오지? 이러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네. 그럼 물어봤을 때 저라도 만약에 이런 거 취재할 때 보면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런 건 또 이게 에이, 그러나 이게 망설이지 못하고 예, 뿐이고. 예. 약간 모양새를 그러니까 제가 뭐 정책관님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관님이라고 해서 무슨 개인적인 그렇게 원한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공익을 위한 언론이고 이정주 기자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무조건 나라 팔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취재기법 여기다 다 지금 푸는데 이거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정책기관님의 그 한마디가 나중에 이 재발 방지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라고 해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한 2시간 동안 한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 수습 기자 상대로 취재 노하우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지금 기사에 나오는 그 워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떤 심부름을 시켰길래 사적인 업무라고 느꼈냐고 했더니 예를 들면 시의회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이제 빌려오라고 했다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그런 증언 같은 것들이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뭐 타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준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뭐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라는 전언인데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한 지원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책 지원관들 사이에서 김경시 의원을 KK라고 부르면서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상사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약어를 이니셜로. 부른다거나 그렇죠. 이니셜로 그렇죠.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네. 이런 KK라는 예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 갖고도 뭔가 김경 시의원의 위세라는 게 네. 시의회에서 대단했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보도 나올 때마다 진짜 씁쓸한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의원 사실 뭐 시의원이 뭐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권력이었구나. 그래서 뭐 고데기 빌려와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심부름을 시킨 거잖아요. 정책 자문관이에요. 정책 자문관. 그 우리 동네 지방선거로 당선된 구의원, 시의원들에게 그러면 지역의 우리 시를 또 우리 구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구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를 네. 돕는 그런 정책 자문을 하는 분들인데 고데기를 왜 빌려오라고 시키며 명품은 왜 사오라고 시킵니까? 진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그러면 자신이 무슨 뭐 매니저를 붙이든지 자기 비서를 쓰든지 아니,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 말이요. 네. 아니 돈도 많은 분이 자기 개인 비서를 쓰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정책 자문관이라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KK라고 부르면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상식적으로 업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경시 의원이나 강선 의원 당시 갑질 사건이나 지금 뭐 누굽니까 김병기 의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 완전히 도를 지나치는 수준의 상식을 도가는 수준의 행태들을 범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로부터 아주 그냥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경시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품 공여 이슈로 형사처벌도 받겠지만은 정말 이런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공직자로서 특히나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자질 미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네. 심각한 거는 김경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거냐. 그거는 이제 이정주 기자도 취재를 많이 했지만 본인의 이해관계에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도움이 되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이권에 개입하거나 뭐 어떤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시의원들이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 그럼 진짜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에 봉사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없는 거고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한 단순히 뭐 이거 뭐 뇌물 사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